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세로축은 따로 쓰지만 가로축을 같이 쓰기 때문에 가려요. 그렇죠. 가려요. 누가? 총점이 다른 애들을 가리게 되죠. 자, 이걸 막대 그래프로 그냥 표시할 때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해요. 이 총점을 막대가 아닌 꺾은 선으로 표시해보자. 막대는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하도록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막대 그래프를 꺾은 선 그래프로 차트의 종류를 바꿔야 되는데 어디서 한다고요? 차트 종류 변경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을 했더니 어떤 유형의 차트가 선택되나요? 콤보가 선택됐죠? 콤보. 콤보. 자, 콤보란 건 뭐예요? 우리 극장 가면 콤보로 사면 팝콘과 음료수를 주죠. 그렇죠? 하나만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준다. 여러 개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콤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애들이 다 뭘로 되어 있나요? 묶음, 세로, 막대로 되어 있죠. 국어서부터 총점까지. 자, 그런데 총점만 제일 오른쪽에 보면 보조축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조축이 있는 애들도 콤보예요. 그리고 차트의 모양이 다른 게 섞여 있는 것도 콤보.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죠? 총점을 꺾은 선으로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총점의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서 요 꺾은 선형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 놓고 확인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막대로, 총점은 꺾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자, 목표 이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었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쓴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러한 목표를 이제 얻으려고 해요. 자, 아까는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은 몇 단계를 거쳐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자, 이런 결과를 얻어야겠다라고 목표가 정해졌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자, 그러면 그걸 해보도록 하죠. 자, 원래대로 되돌려요. 컨트롤 Z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3차원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을 때까지 여기로 돌아가요. 컨트롤 Z 세 번. 자, 그러니까 세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한 번에 가도록 하죠. 자, 차트 종류 변경을 해요. 자, 차트 종류 변경.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자, 총점을 꺾은 선으로 하고 보조축을 사용하도록 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여러 가지가 모여있는 차트는 어떤 차트? 콤보라고 했어요. 콤보. 그래서 콤보를 선택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을 얘가 추천을 해주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고쳐주면 되는 거죠. 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원래대로 묶음 세로 막대형. 자, 그러니까 과학만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바꿔주고, 그 다음에 총점을 위해서는 뭐? 보조축. 그렇죠? 보조축. 클릭. 놓고 확인.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모양이 좋을까? 하나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만, 목표가 정해졌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훅 해버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막대 그래프하고 꺾은 선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만들어 봤는데, 약간 모양이 이상한 좀 불편한 점은 이런 게 있죠. 막대하고 꺾은 선이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떼어 놓으면 모양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막대 그래프를 내릴까요? 꺾은 선을 올릴까요? 꺾은 선을 올려볼까요? 예, 좋습니다. 자, 꺾은 선을 올려보도록 하죠. 자, 꺾은 선을 마우스로 잡아서 쭉 위로 올리면 안 가요.
안 가고요. 자, 얘네들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각 축에 있는 최대값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원한 대로 꺾은 선을 올리려고 하면 이 보조축의 최대값을 크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보조축의 최대값이 현재 400인데 이걸 35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최대값을. 그러면 얘네들이 얘가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리려고 하면 각 축의 최대값을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리려고 하면 값을 크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총점이 400점 만점이죠. 그래서 그 값을 꺾은 선을 올리기 위해서 그 값을 크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표시되지 않는 정보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쉽지만 꺾은 선을 올리는 거는 포기하고 막대를 내리도록 하죠. 자, 막대를 내리도록 하려면 높이를 낮추려고 하면 어찌 된다고요? 축의 최대값을 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봐요. 자, 이쪽 여기를 클릭해보죠. 자, 클릭하게 되면 이제 축 서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축할 일이 많은가 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여기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여기를 한번 클릭해볼까요? 여기를 제일 끝에 오른쪽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축 옵션에 경계 최소값 0 최대값 12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가지 값을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해보니까 한 140 정도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140 정도로 엔터 한번 쳐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요 기본 축의 최대값이 140으로 바뀌면서 막대가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겹쳐지는 부분이 이제 없어졌죠. 뭐 신도시 같아요. 뒤에 산 있고 앞에 아파트 쭉 있고 곧 뭐 하나씩 사기를 뭐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막대 그래프하고 꺾은 선 그래프를 섞어서 이걸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이거를 한 가지 좀 넣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뭐 계략적인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어떤 정확한 값을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런 걸 알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막대가 실제 값 얼마를 표시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거에다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총점 모든 거에다가 이렇게 값을 다 표시를 해주게 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총점에다가만 실제 값이 얼마인지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디다 표시하는 거, 표시 붙이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라벨이죠. 라벨. 자, 총점에다가 라벨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그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다가 뭔가를 하는 일은 대부분 다 이 서식창에 있어요. 서식창에 있는데 라벨을 붙이는 것은 서식창에서 할 수가 없고요.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꺾은 선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한번 클릭해 보죠. 자, 그러면 단축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찾아보시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게 있어요.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값들이 어디요? 오른쪽에 쭉 총점의 값들이 실제 값들이 다 표시가 돼요. 자,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해요. 데이터 레이블. 자, 데이터 레이블 중에 하나만 클릭해 보도록 하죠. 자, 숫자 값이고 하나만 클릭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서식창이 데이터 레이블 서식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 중에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
요거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선택해 보시면 그러면 레이블 옵션, 레이블 내용 어쩌고 저쩌고 쭉 있죠. 자, 지금 무엇만 체크가 되어 있나요? 값만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뭐 항목의 이름, 뭐 계열 이름, 뭐 등등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블에는 이런 값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가보면 레이블 위치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죠. 위쪽. 조금 아프겠지만, 뭐 뾰족한 데 올라가면 아프겠지만, 자, 위쪽으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대 그래프하고 꺾은선 그래프를 우리가 만들었어요.